네,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학원 원장님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학부모. 네. 얼마나 기초가 있으신지 잘 몰라서 어디에 맞춰야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제가 1시간 반이죠? 1시간 반? 1시간 반밖에 안 돼가지고, 깊이는 못하고요. 그냥 기본적인 거, 그냥 상담할 수 있는 수준? 그 다음에 공부할 수 있는 요령. 그 정도로 제가 이제 포스 잡을게요. 지금 저는 이제 면접 다 맡았거든요, 면접. 면접은 어떤 전형에서만 필요하죠? 답변하세요. 학생부 종합 전형, 그렇죠? 그 다음에 특기자 전형 조금 있고,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도 좀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정시에서도 교대는 있습니다. 있고, 그래서 교대 면접은 좀 따로인데, 그거까지 할 시간은 없고, 그 다음에 특목자사고에서도 면접이 있죠. 그렇죠? 특목자사고 면접은, 그 입시는 1단계는 내신, 2단계 면접, 2단계 구조거든요. 모든 학교가. 그 예외는 민사고 하나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그래요. 그러니까 1단계 내신이 학교마다 다 다르고, 그렇죠? 뭐 외고는 영어만 반영하고, 뭐 이런 식으로 다 다르고, 2단계 면접은 또 다 달라요, 학교마다. 외고 다르고, 또 과학고 다르고, 뭐 등등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특목자사고도 조금 언급하고 말 거예요. 그냥, 이게, 아까 그렇게, 겉핥기식으로 하는 것도 어쩔 수 없다.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뭐, 저는, 뭐, 어떻게, 보셔야 되니까, 뭐, 보통은 소개 안 하고 넘어가는데, 저는 훈장마을 아시죠? 훈장마을? 훈장마을이라고 거기서 지금 6년째 강의하고 있어요. 저기, 그 노랗게 돼 있는 게 너는 학원관이 나는 대학 간다라고 제가 쓴 책인데, 저 책 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강의를 시작했어요. 그전에는 이제 상담만 하고, 그랬고, 6년 만에 이제 또 책을 썼습니다. 곧 나올 거예요. 원고를 엊그저께 넘겼어요, 엊그저께. 7월 중순에 나온다는데, 아직 제목도 안 정해져서 제가 홍보도 못하네요. 그래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중앙대학교랑 또 부산대학교, 뭐 이런 데서 이제 강의를 하고 있어요. 주연철 원장님 모셔서 하셨죠? 제 제자입니다. 그러고, 그 다음에, 뭐 CNC 학원이라고 돼 있어요, 저기 목동에. 뭐 여기서 목동 분 안 계시죠? 있어요. CNC 학원이라고. 학생만 6,000명이에요, 6,000명. 중학생만. 이렇게 돼서 이제 하고 있고, 또 이제 팟캐스트도 하고 있고요. 착한이비 상담소라고 보시면 되고, 밴드도 하고 있어요. 우리 진학일보 밴드만큼 이제 활성화됐긴 했어요. 인원을 적지만. 그래서, 저희 밴드에서는 질의응답, 질문 답변이 가장 활성화됐다라고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컨설팅 하고 있고, 강의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단 넘길게요. 거의 다 오셨으니까 시간 됐죠. 면접은 면접도 굉장히 넓어요. 그거 아시죠? 면접을 분류 한번 해보세요. 면접을 분류. 예, 서류 면접. 또 실증 면접. 일단 면접이요. 그 이름 자체가 그 자료들마다 보면 그 달라요. 쓰임이 헷갈려요. 그래서 분류를 이제 다양하게 할 수가 있는데, 형식적으로는 분류를 하면 1대 다 아니면 다대다 그래요. 1대1 면접은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그 부정의 소지가 있다 그래갖고 없고요. 1대 다. 1대 다가 제일 많아요. 여기서 1은 누구죠? 네, 학생. 다는 입학사정관 플러스 교수님. 그래서 1대2가 많고 1대3도 많아요. 1대2 그러면 입학사정관 한 분, 교수님 한 분. 1대3 그러면 교수님 두 분, 입학사정관 한 분. 그래가지고 그 입학사정관 분은 그 서류 면접을 하는 거죠. 학생부 자기소개서 등등등 보고 그 학생의 특징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하는 그거고, 교수님은 이제 전공 적합성 같은 거 있죠. 그 해당 학과에 대해서 이제 얼마나 이제 전공 적합성을 많이 갖추고 있느냐 물어보는 그런 게 있고, 그래서 1대 다냐 다대 다냐. 그래서 다대다 같은 경우는 3대3 혹은 5대3 이런 게 많아요. 면접 동영상 같은 것을
쳐보시면, 유튜브 같은 데 쳐보시면 학생이 5명 쪼르륵 들어오고, 교수님 3분이 앉아 계시고, 학생들한테 이렇게 순차적으로 질문하고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다. 그래서 학생이 지원할 학교의 면접 유형이 어떤 건지부터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집단 면접, 토론 면접 같은 것도 있습니다. 상상고 같은 데는 개별 면접도 있고, 집단 토론 면접이 있어요. 그래서 학생은 5명이서 토론을 하는데, 선생님은 전혀 일절 관여는 하지 않아요. 그냥 지켜만 보시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발언 3번을 주는데 한 번당 1분씩, 이렇게 이런 거 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토론의 주제가, 재작년에 남학생 같은 경우는, 우리 배달앱 있죠, 배달앱. 배달앱 요거 이런 거 할 때 수수료 지불하잖아요. 그 수수료 지불하는 게 정당하냐, 부당하냐, 토론하라. 학생들끼리. 그래서 1분씩, 그래서 1분에서 몇 초 넘어가 버리면 감점되고 이런 거 있어요. 규정이. 그죠? 그런 것도 있고, 여학생들은 1시계 세계화 할 때, 이거를 그 나라 유형에 맞게 바꾸는 게 좋으냐, 우리 고유한 걸 지키는 게 좋으냐, 토론하시오. 이렇게 토론 면접도 있습니다. 그래서 면접 유형이 굉장히 다양하다. 그래서 면접 준비를 할 때 그 학생이 지원할 학교에 맞춰서 준비해야 됩니다, 일단. 그 다음에 이제 그 형식적인 거 말고, 유형을 나눌 때, 저는 이제 2가지 유형 나누는데, 학생들에게 질문의 내용이 다른 거, 같은 거, 이렇게 2가지 나눠요. 다른 게 뭐죠? 서류 면접이죠. 학생부 보고, 자기소개서 보고, 그 학생한테 꼭 묻고 싶은, 보통은 그 학생의 가장 큰 장점, 그 다음에 가장 큰 단점, 이런 걸 물어요. 그 장점이 정말 다른 단점을 상쇄할 만한 정말 대박 장점이냐, 아니면 그냥 약간 흔하게나 장점이냐, 이런 것들을 이제 판단하겠죠. 그 다음에, 그 외에, 제가 2번째 말한 건 뭐죠? 질문이 똑같아요. 그래야 변별이 되겠죠. 이게 이제 심층 면접, 일반 면접,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2가지로 좀 분류를 해요. 학생마다 다 다른 거. 그게 이제, 감사합니다. 그게 이제 고입에서는 개별 면접, 공통 면접 그렇게 이름을 붙여요. 개별 면접, 공통 면접. 그죠? 그래서, 여기 외대공고 같은 경우는 재작년에 공통 문제 2문제, 개별 면접 2문제 이랬거든요. 작년에는 개별 문제 1문제, 공통 문제 4개씩 이랬어요. 그래서 그 공통 문제 같은 게 중2는 괄호다. 그런데 괄호다. 그래서 괄호다. 그 괄호를 채워라. 이런 거예요. 학생 전부 다 똑같이. 개별 면접은 학생 보고 너 이런 책 읽었는데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개미를 읽었는데 왜 읽었니? 읽고 나서 느낀 점이 뭐니? 이렇게 학생마다 다 다르게 하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면접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대입 같은 데 보면 서류 면접, 이름 붙이기는 이렇게 4개로 붙여요. 서류 면접, 일반 면접, 심층 면접, 제시문 면접. 이렇게 크게 보면 아시겠죠? 이거는 EBS에 보면 제 출처 EBS 그랬죠? 보시라고 공부하시라고. EBS에 보면 옛날 겁니다. 우리 학교 입학사정관이 밝히는 우리 학교 입학사정관 전형, 이런 그 희한한 이름의 강의가 있어요. 2013년도인가 그래요. 50강이에요. 50분. 그러니까 교수님, 입학사정관 한 분이 나와가지고 우리 학교는 이렇게 한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한 3분의 1은 필요가 없어요. 예전 거니까. 근데 한 3분의 1은 그 학교의 입학사정관 전형, 지금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한 공부가 되실 거예요, 아마. 제가 다 봤습니다. 여러분 보고 다 봤는데, 그 중에 하나인데, 모 대학교예요. 입학사정관이 나오셔갖고 면접의 중요성을 말하는데, 요 화면이 제가 캡처한 건데, 보시면, 어딜까요? 학교는 국민대겠죠? 국민 프린트라 그래갖고, 국민대 입학사정관분이 나오셨는데, 왼쪽에는 이제 경영학과, 오른쪽에는 전자공학과, 그쵸? 최고 대표학과인데, 왼쪽에 보면, 저 때는 1단계가 4배수였어요, 4배수. 그러니까, 30명의 이제 정원인데, 모집 정원인데, 3, 4, 12, 120명을 뽑았어요, 1단계 서류로. 근데, 저 수험번호 삐리리 학생이 103등으로 붙었어요, 103등.
30명 뽑는데 103등 했잖아요. 서류에서는 아주 뒤쳐졌죠. 근데 면접에서 9등 했나 봐요, 9등. 그래서 종합평가로 1단계 70%, 면접 30% 그러잖아요, 보통. 그러니까 전체 순위 21로 당당하게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면접으로 역전한 사례. 그렇죠? 오른쪽은 전자공학과는 3배수 뽑았대요, 3배수. 그래서 20명에서 60명이 이제 서류를 뽑았는데 그 60명 중에서 47등 했어요, 47등. 근데 면접 대박 났죠. 면접에서 4등 해가지고 전체 9등으로 합격한. 그래서 그냥 이제 면접제 강의할 때 항상 이거를 제일 먼저 말씀드려요. 면접이 중요하다. 그리고 면접에서 얼마나 역전이 되느냐, 나온 자료는 없어요. 나온 자료는 없는데 입학사정관분들이 말하는 내용들을 보면 한 30% 정도 바뀐다. 당락이 바뀌는 게 30%. 그렇죠? 그러니까 1단계에서 1등이랑 꼴찌랑 저기서 왼쪽에서 1등이랑 120등이랑은 거의 뒤집어지기 좀 힘들어요. 만약에 1등이 100점이고 120등이 만약에 80점으로 1단계 통과됐다. 그러면 1단계가 70% 반영되잖아요. 그럼 20점 차가 2724 해갖고 14점 차이 나는데 면접에서 30점 가지고 그 14점을 뒤집기 어려워요. 기본 점수가 있고 하니까. 하지만 저처럼 103등 학생이 20등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거는 그 면접의 30% 비중이 크다 이거죠. 그렇죠? 뭐 답변에서 지원 동기가 얼마나 뚜렷하냐? 뚜렷하다 5점, 평범하다 3점, 삐리삐리하다 1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오늘 이제 제가 일찍 와서 기다리면서 그거를 제가 이제 우리 밴드에 올렸어요, 조금 전에. 그랬는데 보시면 아실 텐데 입학사정관 협의회 회장님이 강의하시는 게 화면 진짜 캡처한 거예요. 그거. 그래서 면접이 얼마나 중요하느냐 아시겠죠, 그렇죠? 그리고 면접만큼 그 편차가 큰 것도 없어요, 보면. 완전히 쫄아가지고 한마디도 못하는 애도 있고요. 그냥 굉장히 편안하게 말하는 애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면접만큼 준비를 잘하면 올라가는 그 비율이 크게 없어요. 준비 잘 시키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면접에 유형해가지고, 1대1 면접은 없다 그랬어요, 우리나라에서는. 그 다음에, 다대1 많고, 그 다음에 집단, 다수 대 다수, 5대3, 3대3, 이런 거 있더라. 되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심층 면접 해가지고, 뭐, 유형이 많이 있어요. 이게, 뭐,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아까 제가 분류했을 때, 또 이렇게 분류할 수도 있어요. 뭐냐면, 바로 물어보는 게 있어요. 바로 그 자리에서. 준비할 시간 안 주는 거. 근데, 준비할 시간을 주는 게 있어요. 그쵸? 서울대 일반 전형, 올해 어떻게 바뀌었죠? 서울대 일반 전형이 아시죠? 들어보셨죠? 서울대 수시가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이랑 일반 전형이 있거든요. 둘 다 면접을 봐요. 근데 지금 면접이랑 일반 면접이랑 완전히 달라요. 지금 면접은 서류 면접의 성향이 짙고 좀 편해요, 애들이. 근데 일반 전형은 말로 하는 논술이에요, 거의. 그래서 30분 동안 그 문제 풀 시간을 주고 답변을 15분 동안 하는 거거든요. 답변을 할 때 한 5분 정도 학생이 답변을 하면 거기다 추가 질문이 막 계속 5개, 6개 넘어가요. 계속적으로. 그랬는데 이제 올해는 그 시간을 30분에서 45분으로 늘려줬어요. 30분도 애들이 부족하다 그래가지고. 45분이나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만큼 어렵습니다. 그래서 면접 유형이 대비할 시간 안 주고 바로 물어보는 거. 확인 면접, 서류 면접, 뭐 등등등등 그런 거고. 없어요? 없어요? 왜 없지? 당황스럽네요. 어쨌든, 그렇고, 그 다음에, 시간을 주는 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시간 주는 거 같은 경우는 논술 준비한다 생각하고, 지금부터 준비해야 됩니다. 만약에 고1이다 그러더라도 학생부 종합전형 준비한다 그러면 거의 대부분 면접이 있거든요. 그거는, 대학교에서 공식적으로는 그래요. 서류에 드러나지 않은 학생의 장점을 파악하고 싶다. 공식적인 멘트. 실질적으로는 다 못 믿겠다. 다 못 믿겠다 그런 거죠. 그때 사교육 포럼 했었잖아요. 그게 나왔잖아요. 입학사정관 분이 선생님들한테 학생부 좀 잘 적어달라고 그랬잖아요. 약간 MSG 쳐가지고 학생들에 대해서 약간 뻥쳐도 좋게 평가해도 우리가 크로스 체킹 하니까 면접까지 해가지고 다 가릴 수가 있다. 그런 말 했잖아요.
근데 안 적어주면 우리가 학생의 장점을 찾을 수가 없다 이랬잖아요. 그래서 좀 잘 적어달라고. 그래서 약간 팔은 안으로 굽어서 제자들에 대해서 약간 조금 더 이제 미화를 시켜도 충분히 우리는 다 걸을 수 있는 노하우가 있다 그랬어요. 그 중 하나가 면접이죠. 그렇죠?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 그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시간 주는 거. 그건 논술이에요, 논술. 시간 주는 거. 아시겠죠? 어려워요, 그런 거. 그런 거는 하루에 한 문제씩이라도 학생한테 아침에 뭐 카톡으로 한번 고민해봐. 그래, 밤에 한번 답변해봐. 아니면 뭐, 요즘 스마트폰 발달했잖아요. 한 5분, 3분 정도 답변 네가 말해서 이제 보내, 나한테 보내. 이래가지고 또 확인하고 그 내용에서 이제 주장은 뭔데, 근거가 뭔데, 그 근거가 부실하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그 시간 주는 면접 있죠. 그 풀이를 생각한 시간 주는 면접은 무지하게 어려워요, 사실. 그러니까 그런 거. 그래서 이제 특목고 일반고랑 차이가 그래서 나요. 사실은. 서울대 같은 데 보면 1단계 통과는 있죠. 일반고가 훨씬 많아요. 근데 2단계 면접 통과되는 거는 특목자 수가 많아요. 주로. 그래서 많다 적다는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그렇죠? 상대적인 개념인데, 그러니까 특목자사고 애들은 수업에 그런 게 있죠. 학교 자율동아리 토론반도 많아요. 근데 일반고는 그런 게 주로 없죠. 그냥 수동적으로 이제 지금 원장님들처럼 지금 이제 제가 뭐라고 호칭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맨날 훈장반에서 강의하다 보니까 원장님 했는데, 그렇다고 우리 어머니들처럼 할 수 없잖아요. 지금 이 시츄에이션이. 어쨌든 원장님이랑 통일할게요, 그냥. 그래서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아시겠죠? 그 다음에 개별 면접, 토론 면접, 발표 면접 이런 거 있죠. 개별 면접이 제일 많아요, 일단. 그 다음에 뭐 토론 면접도 있고 뭐 발표 면접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뒤에 거는 그닥 많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보면 제출 서류에 대한 철저한 확인을 한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1단계 붙으면 뭐 하죠? 면접 준비하죠. 제일 먼저 뭐 해야 되냐면 자기가 제출한 서류를 정독을 해야 돼요. 진짜 꼼꼼하게. 그 내용 가지고 물어보는데 자기가 그 적었는지도 몰라요. 제가 그랬나요? 뭐 이러면서. 제가 방금 왜 없나요? 이것처럼.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예전에 뭐 유사도 검색 시스템이 뭐 제대로 안 돼 있고 뭐 이럴 때 있죠. 예전에 박사정 과정을 그럴 때 대필이 조금 이제 공공연할 때 그럴 때는 면접장 오잖아요. 제일 먼저 그런 거 있대요. A4 주고 자기소개서 써봐. 자기 아시는 애들이 많으니까. 그런 시절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출 서류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해야 돼요.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시간을 안 주고 답변 시간 안 주고 바로 물어보는 거 있죠. 그런 것들은 거의 다 제출 서류가 내용 물어보잖아요. 저기서 예상 문제를 뽑으셔야 되는 거예요. 뒤에 나오겠지만 예상 문제 뽑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학생한테 스스로 한 50문제 뽑으라고 그래보세요. 학생부 자기소개서 가지고. 그 다음에 또 어머니들 보고 또 50문제 뽑으라고 그래보세요. 그 다음에 학교 선생님한테 뽑아달라고 그래보시고, 같이 준비하는 친구들 있죠. 서로 상호하면서 하고, 그 다음에 원장님들도 한 50문제 뽑아주시고. 저 그거 자주 하거든요. 하면 어떤 부류가 제일 질문이 저렴할까요? 어머니들이 너무 저렴하셔요, 질문이. 그거 이제 어떻게 하시는지 알려드릴게요, 좀 이따가. 그래서 면접은 서류 내용을 확인하더라. 아시겠죠? 그 다음에 자소서 학생부 등 숙지해야 된다. 그렇죠? 여기서 그런 팁도 하나 있어요. 추천서 있죠, 추천서. 이제 그런 걸 잘 말씀드리는데, 추천서 같은 경우도 생각해보세요. 입학사정관들은 보죠. 면밀히 봐가지고 거기서 약점을 찾아내고 막 그래요. 질문할 거리를. 근데 학생은 뭐라고 적힌지도 모르죠. 당하죠, 완전히. 그러니까 저는 저거 할 때, 추천서 쓸 때 선생님한테 제가 나중에 1차 합격하면 요런 것 때문에 제출 서류 안에 이제 학자추잖아요, 학자추. 추천서가 들어가니까 제가 1차 합격하면 그 내용을 저한테 좀 보여주세요. 대비하게. 라고 말하라 그래요. 그럼 대부분은 안 해줬습니다. 공개 안 한다고 각서 쓰셨으니까. 근데 해주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게 말하면 어떤 분들은 그대로는 아니고 요약한 거 있죠. 내가 너의 장점은 뭐라고 했어, 단점은 뭐라고 했어, 이런 식으로 메모해가지고 주신대요. 면접에 대비할 수 있게. 필요합니다, 그거 반드시. 그리고 이거는 이제 또 그런 것도 있지만 원서 쓸 때
쯤쳤을 때 선생님한테 약간 압박하는 것도 있죠. 잘 써라.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류, 학자축, 학생부 자기소개서 추천서는 꼼꼼히 분석하고 있으셔야 돼요. 여기서 나의 장점이 뭔지, 단점이 뭔지, 예상문제. 그래서 한 200문제 나오거든요? 200문제, 250문제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계속 연습하면 돼요. 그리고 공통된 문제가 있어요. 겹치는 문제가. 학생도, 엄마도, 그 다음에 이렇게 겹치는 게 있겠죠? 그런 것들은 더 중요한 거죠. 누가 봐도 묻고 싶은 내용이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자기소개서는 했죠. 저번 주에. 그렇죠? 제일 좋은 자기소개서가 뭘까요? 제가 제 책에도 썼지만 베스트 자기소개서 뭘까요? 네? 질문거리가 많다. 좋은 답변이신데 제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자기소개서는 면접장까지 가게 만드는 자기소개서예요. 서류의 모든 거는 면접장에서 검증받기 때문에 면접장까지 가는데 도움을 주는. 그렇죠. 근데 베스트 오브 베스트 자기소개서가 있어요. 왜냐하면 면접 문제를 유도할 수 있는 자기소개서. 함정 파는 거예요, 함정. 면접 문제를 알고 준비하면 얼마나 좋아. 예상 문제가 나오면 바로 답변 정상교수로 하잖아요. 그렇죠? 뒤통수 맞는 문제가 나오면 버벅거리고 그렇잖아요. 어른도 버벅거리는데 학생들 얼마나 당황하겠어요. 머리가 하얗다. 오죽하면 울겠어요. 그렇죠? 당황하면 어떻게 하죠, 애들이? 여학생은 울어요. 남학생은 묵비권 행사합니다. 묵비권 행사. 자, 아빠가 변호사인지 그렇게 한번 말하지 말라고. 그런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예상 질문을 충분히 준비하고 가야 돼요. 면접은. 그거를 여기 학자출 가지고 예상 문제를 그 학생을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도 더 좋아요. 모르는 사람도. 선입견이 없으니까. 그쵸?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모의 면접 연습을 반드시 실시하자. 그쵸? 효과적인 면접 준비는 연습밖에 없어요. 실제로 연습 많이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뭐 3학년 담임교사 뭐 필요하다. 그쵸? 면접 후기를 담임교사가 추가해라. 어떻게 하면 되죠, 면접을? 평소 때랑 저기 코앞이랑 달라요, 또. 면접은 빨리 준비해야 되거든요. 면접을 어머니들은 면접을 1차 합격하고 준비하세요. 그쵸? 돈 아까우니까. 면접 준비했는데 우리 애가 1차 떨어져 보세요. 돈 아깝잖아요. 그쵸? 근데 면접이랑 논술 같은 경우는요, 1차랑 2차랑 차이가 굉장히 좁아요. 왜 그럴까요? 사교육 못 받게 하려고 그래요. 면접 사교육, 논술 사교육. 그러니까 여기가 뭐 수원이니까 성대랑 가깝잖아요? 성대 논술 언제 보죠? 항상 수능 다음 날 봐요. 올해 11월 17일날 수능 보잖아요? 목요일날, 금, 토, 토일, 19일, 20일날 봐요. 왜? 논술 사교육 못 받게 하려고. 학교가 그래 발표했어요. 면접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뭐 중간에 수시가 들어가 있고, 수능이 들어가 있고 하니까 조금 길 수도 있긴 한데, 대부분은 1차 합격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면접을 봐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는, 준비가 잘 안 돼요. 요령밖에 못 배워요. 그리고 시간이 촉박하니까 돈을 써도 고액이에요, 고액. 근데 고액인데 도움이 안 돼요. 실제로. 고액을 많이 하다 보니. 근데 도움이 안 돼요, 실제로. 그러니까 미리미리 해야 돼요, 미리미리. 아시겠죠? 그래서, 모의 면접을 해보라. 어떻게 하면 되죠? 모의 면접은? 예상 문제 뽑은 거 있죠? 아까 바로 답변 시간 안 주는 건 이렇게 하면 돼요, 무조건. 답변 시간 주는 거는 논술 공부하듯이 그건 고1 때부터 이제 공부를 제대로 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답변 시간 안 주고 바로 물어보는 거는 예상 질문이 있거든요? 많아요, 그거. 기출 문제가요, 제가 보면 원장님들이 면접 기출 문제 좀 구해주세요. 이런 말 하세요. 지금 혹시 그런 생각하고 계시면 입시 전문가 자격 없습니다. 입시 전문가는 자료를 취합을 잘 하셔야 돼요. 우리 국장님 잘 하시던데, 사실 제가 더 잘합니다. 자, 하는데, 그걸 잘 하시는 게 능력 1번. 그 다음에, 그거를 적절히, 큐레이팅이라고 그래요, 큐레이터. 원래는 이제 입시 큐레이터라고 그래요. 제가 저보고 입시 전문가, 나 뜨겁잖아요. 입시 큐레이터라고 그러는데, 어떤 이 학생이, 뭐, 어떤 유형이다. 그럼 딱 자료 바로, 그 많은 것 중에서 찾아서 바로 주고, 바로 찾아서 주고, 그럴 수 있어야 돼요. 자료를 찾을 수 있는 능력, 그 찾은 자료를 내 걸로 만들어서 다른 분들에게 적재적소에, 그렇죠. 두 가지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주어지지 않는 바로 그 자리에서 바로 물어보는 면접은 스마트폰으로 녹화하시면 돼요. 질문을. 그래가지고 평소 때는 학생이 답변하잖아요. 질문은 예상 문제가 한 2, 30개 하면 딱 돼요. 맨날 그거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그 안에서 답변을 하게 해가지고 그거를 평소 때는 녹화하고 보고 그냥 말하지 마시고 그거를 적으라 그러세요. 논술처럼. 그러면 몇 줄 나와요. 이제 그거 논술 채점하듯이 첨삭하듯이. 그렇죠? 제가 예전에는 이제 논술 강사했거든요. 메가스터디 논술 강사하고 됐었는데 거기서 뭘 찾으셔야 되죠? 말이랑 글은 그냥 적혀있다고 글이 아닙니다. 이 떠든다고 글이 아니에요. 여기 뭐가 있어야 되죠? 주장이 있어야 돼요. 주장. 주장만 있으면 되나요? 근거도 있어야 돼요. 근거. 그렇죠? 일본 놈들도 독도가 자기 거라고 주장도 하고 근거도 되잖아요. 뭐 이상한 근거. 근거가 이제 잘못됐다라는 것까지 하실 수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애들이 횡설수설한 애도 있고 주장만 말하고 계속 주장 우기는 애가 있어요. 근거도 안 되고. 그렇죠? 근거가 그 다음에 논리적이지 않고 감정적인 경우가 있고 막 그래요. 그런 것들을 이제 찾아주셔야 그러니까 실력이 오르죠. 답변의 수준이. 그렇죠? 이 잡혀가 나면요 그렇게 못해요. 시간 없어서. 예상문제 막 주고 외우라고 밖에 할 수밖에 없어요. 어쩔 수 없이. 시간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평소 때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이제 좀 잡혀 있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 촬영해가지고 보면 돼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여기 부산 경기 저건 뭐죠? 면접 자료가 경기도 교육청에 있어요. 부산시 교육청에 있어요. 그 다음 또 어디에 또 있죠? 세종시 거 있죠. 요즘 또 인천시 교육청 거도 있죠. 뭐 인천시 교육청 거 뭐 5년씩 거 막 나오더만요. 너무 많아요 그거. 경기도 거만 해도 582건 부산 게 485건인가 585건인가 그래요. 꼼꼼히 분석하셔야 돼요. 제가 보면 입시 관련된 문제 중에서 그 아는 분이 한 1% 중에서 또 1% 정도만 분석했더라고요. 보면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그 자료에 있는 내용 여쭤보면 모르세요. 공부할 거 많아요. 입시 자료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그렇죠. 자료 없다고 막 그러시는데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그렇죠. 그래서 경기 부산 돼 있는데 그 다음에 면접 자료가 제일 그 양질의 자료가 있는 게 어딜까요? 대학교 입학처에 있어요. 어디 있을까요? 입학처에. 그거 들어보셨나요?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 들어보셨죠? 이게 뭐겠지? 그게 뭐죠? 그게 뭐죠? 그게? 그 정체가 뭐죠? 그, 대학교 있죠? 대학교 들어가셔가지고, 그 입학처 들어가시면, 그 공지사항 있어요. 공지사항. 공지사항에서 3월 31일 날 거 있죠? 그 공지사항 보시면 돼요. 걔네들도 눈치 작전하고 이래가지고, 3월 말까지 제출하라야 돼 있거든요. 대기업에다가. 그러니까 3월 31일 날 다 탑재하더라고요.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 이게, 좀 얘기를 이제 좀 하자 보면, 아주 중요한 그, 입시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정말 중요한 자료인데 아무도 안 보는 자료가 있어요. 뭘까요? 이게 박근혜 대통령 공약집이라고 있어요. 아무도 안 보이죠 지금. 근데 거기에 뭐가 있냐 그러면요. 대학 입시 간소화 정책 그래가지고요. 수시는 학생부 중심, 정시는 수능 중심. 이게 딱 한 줄로 돼 있어요. 교육 정책. 그렇죠? 내년 되면 또 자료를 만들겠죠. 공약으로. 그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실천하고 있잖아요. 맞죠? 지금 100명 뽑으면 학생부랑 수능으로 90명 뽑아요. 90명. 그렇죠. 근데 100%가 안 되는 게 뭐가 있죠? 특기자 전형이 있고 논술 전형이 있죠. 그래서 이 대학별 고사라는 거 있잖아요. 그 대학별 고사가 논술하고 면접이 이런 게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사교육 주범이다 해가지고 폐지하라 이래 돼 있는데 대학교들이 그래도 우리가 뽑고 싶은 인재를 뽑으려면 유지시켜야 된다. 라고 해서 유지하면서 대신에 사교육 안 받아도 되게 선행학습 금지법에 위반되지 않게 공교육 정상화법에 위반되지 않게 우리가 출제하고 그 출제했던 거를 그 전문가들한테 검증받아서 고등학교 교육과정 내에서 충분히 맞출 수 있게 됐다라고 보고서를 써요. 보고서를. 그거를 대기업에다가 제출하고 또 그다음에 학부모들이나 일반인들이 보게 그 공지를 하게 돼 있거든요. 법에 그래 있어요. 법에.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 보시면 한 100페이지 가까이 되나? 학교마다 달라요. 그저께 한번 봤는데 그 책 마무리한다고 봤는데 140몇 페이지였어요.
경희대인가 어딘가 모르겠다. 경희대였나? 어쨌든, 그렇게 되거든요. 거기 보면, 논술 문제 요거 냈는데, 제시문 가는, 뭐, 문학교과서의 몇 페이지 뭐, 제시문 안은 사회문학 교과서의 몇 페이지. 이 표는, 뭐, 생각과 윤리의 무슨 표. 뭐, 이렇게 하고요. 답변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면접도 마찬가지예요. 면접도 우리가 이런 면접 문제를 냈는데, 요거는 충분히 고등학교 수업만 열심히 제대로 받으면 풀 수 있는 문제다. 이런 식으로. 물론 이제, 여기 확인 면접 하는 거, 요거는 예시문항 몇 개만 나와 있더라고요. 다 할 수 없으니까. 다음은요, 1000페이지 넘어요, 1000페이지. 학생마다 다 다르니까. 그쵸? 공통으로 나온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찾아봐보세요. 면접 전문가 돼요, 금방. 그죠? 면접 준비되는데 어떻게 하지? 그러시면 안 돼요. 자료는 너무 많아서 문제고, 저도 보면 그 많은 자료 중에서 혼자서 감당 안 되는 게 면접 문제예요, 면접 문제. 학교마다 논술은 한두 문제죠. 면접은요, 지원자가 한 3,000명이면 3,000개예요, 3,000개. 3,000개 곱하기 10개 넣겠죠. 질문 자체가 한 학생당 10개 넘어가니까. 자기소개 해보세요부터 해가지고, 학생부 보니까 요 활동했던데 그거 왜 했느냐? 구체적으로 힘든 거 없었느냐? 이런 거 물어봐요. 그러니까 너무 많아서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부산시 교육청과 그 다음에 경기도 교육청과 보시면 막 희한한 거 많아요 또. 보시면 어쨌든 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에 보면 좋지 않게 평가받는 수험생 이런 거 있죠, 그렇죠? 대답이 생각나지 않거나 긴장해서 우는 소리로 매달리는 자 안 되겠죠, 저런 거. 자신감 없다. 저런 것들은요, 이거 몰라요. 자, 저런인지를 몰라요. 저런 것들은 찍으셔야 돼요. 스마트폰으로 보여주셔야 돼요. 지가 지 눈으로 봐야 알지, 말로 하면요, 절대 몰라요. 나도 말꼬리를 흐려. 시선 처리가 안 돼. 그 다음에 손을 꼼지락꼼지락 해. 의자에 앉았는지 누웠는지 몰라. 뭐 이런 거 있죠. 애들 몰라요. 그 다음에 잘난 척, 마치 속어, 은어 같은 거 쓰면 안 됩니다. 거기 있죠. 상담받고 대학까지 들어보셨나요? TBS의 결정적 코치. 그쵸. 그 상담받고 대학까지 할 그것도 하루에 50분씩 매일 나와요. 공부하세요, 그것도. 제가 입시 초보 때는 그거 다 봤어요, 다. 50분씩. 틀어놓고 청소하고. 그랬는데, 거기에 한양대학교 입학사정관 회장님? 입학처장님 있죠? 이성록 씨. 그분이 강의한 게 있어요. 90분짜리. 그래서 뭐가 나오냐면요. 자기가 작년에 이러면서 면접을 보는데, 좀 압박 면접이죠? 좀 곤란한 면접. 그게 다 하거든요? 위기 대처 능력 보려고. 그걸 물어보니까 학생이, 헐, 그러더래요. 헐. 진짜 헐이죠. 그러니까 애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은어, 속어. 그렇죠. 걔네들이 언어니까 연습 안 시키면 나와요, 그런 거. 그리고 막 까하게 이제 막 의자 제일 끝에 앉아가지고 막 그런 애도 있고. 됐죠? 인사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하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고 이런 거 있어요, 다. 그 다음에 4번도 중요한 거예요, 4번도. 이게 이제 문과랑 이과랑 약간 차이가 납니다. 문과랑 이과랑. 요것도 서울대 입시를 딱 기틀을 세우신 분이 누군지 아세요? 김경범 교수님하고 있어요. 김경범. 예를 말하면 구글에서 김경범 쳐갖고 그분 자료 다 보셔야 돼요. 입시 전문가 되시려면. 이거 9시간 해갖고 전문가 되겠어요? 그쵸? 저도 1시간 반 해가지고 도움을 드릴 게 별로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이런 거 공부하셔라, 저런 거 공부하셔라 이런 거잖아요, 그쵸? 대학교 가면 교수님들이 이 책 봐, 저 책 봐 이러고 그냥 수업 시간 딴짓하죠. 그래서 훌륭한 교수님이잖아요. 물론 그게 자기 책이지만 이랬는데, 그래서 그분이 했던 내용 보시면 문과랑 이과랑 약간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문과는 저렇게 질문을 약간 압박 질문을 했을 때 의견을 바꾸면 안 된답니다. 절대. 그렇죠? A라는 그 사안에 대해서 확고하게 정답이 있진 않겠죠. 정답이 있으면 면접 질문이나 논술 질문이 안 되거든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럴 때 A가 A라고 했어요. 사용제 폐지가 옳다고 생각합니다. 교수가 그러냐고 안 그러죠. 다른 의견을 이제 반론을 하겠죠, 당연히. 근데 반론의 수준이 높겠죠. 당연히 학생보다. 그러면 애가 논리적으로 이게 막히거든요. 그러면 제가 잘못 생각했나 봅니다. 절대 안 되네요, 그거.
그냥 어떻게 되죠? 반론할 수준은 안 되고. 네, 맞아요. 우겨라. 차라리 우겨라 그랬어요. 차라리 우겨라. 그냥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게 제일 안 좋은 답변. 아셨죠? 우기래요. 우겨. 그래서 제가 아직 고등학생이고 배움이 짧아서 지금 제가 그 교수님의 답변에 대해서 반론은 못 하겠는데 제가 나중에 이제 대학생 돼서 깊이 공부해가지고 답변 드리겠다. 지금은 제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지만 답변을 못 하겠지만 제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라도 우기래요. 이박 사정관 분이 그때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과는요, 뒤에 나오는데 이과는 다 계속 도움을 줘요. 이과는 이제 어려운 문제 푸는 거거든요. 아까 이제 시간 주어질 때 이런 거. 네. 모르면 질문하라, 되물어라. 이런 게 있어요. 모르면 답변해줘요. 그 뒤에 나오니까 제가 그건 볼게요. 좀 이따가. 5번도 중요한 거예요. 저걸 한마디로 말하면 뭐죠? 두 가지식으로 답변하라죠. 두 가지식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글은 미괄식이 더 맞대요. 우리나라 구조상. 그 언어학자가 그랬어요. 그런데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시간이. 그러면 미괄식 하기 어려워요. 전문가도. 그렇죠? 예전에 논술 채점하고 참석할 때 보면 글자 수 다 돼가는데 지금 자소서도 마찬가지예요. 글자 수 다 돼가는데 지금 빙빙 돌고만 있어요. 제가 마음이 조급해요. 빨리 핵심을 치고 들어가야 되는데 겉돌고 있어요. 그렇죠? 그닥 중요하지 않은 장황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장황한 설명. 그러지 말고 제일 중요한 것부터 먼저. 이게 결론이죠, 그렇죠? 결론부터 말하고 그 다음에 근거 중에서 중요한 것부터 먼저. 그렇죠? 입학 사정관 분들이 하루 종일 모시거든요, 면접을. 그러니까 지겨우세요. 지루하고. 그러니까 장황한 설명을 차분하게 듣고 있지는 않으세요. 그냥 보다가 뭐하죠? 그냥 지루해. 듣기 싫어요. 그러니까 결론만 먼저. 얘가 맞게 하는구나. 그 다음에 이게 어떻게 이렇게 생각했지?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서론이 길고 이렇게 장황한 거 있으면요 안 좋아요. 무조건. 자소서도 그렇고 면접도 그렇고 논술도 그래요. 아시겠죠? 이거는. 그다음에 인용만 하면 안 된다. 됐고 왼쪽에 좋은 거는 좋은 말 다 있죠. 1번 됐고 2번 됐고 3번 됐고 그렇죠? 그러니까 3번 이게 제가 아까 제가 이제 우리 밴드에 지금 아까 이제 한 9시 반, 9시 20분쯤 왔어요. 일찍 왔죠. 그러니까 오는 길에 제가 죽전에 살거든요. 오는 길에 되게 항상 막혀요. 그거 한다고 지하철 공사 이런 거 한다고 그래갖고 막힐까봐 왔는데 아침에 안 막히더라고요. 근데 와가지고 기다리면서 이제 했는데 지원 동기, 작업 계획 이런 거 있잖아요. 명확하게 답변했다 5점, 두루뭉술하게 3점, 비리비리 1점 이렇게 됐어요. 이제 올렸는데 그죠? 그 다음에 전공에 대한 기본 지식과 저런 거. 기본적으로 저거는 교육과정 내잖아요. 물어봐요. 제가 수학과 간다는 애들 있죠. 기계공학 물어봐요. 제가 함수가 뭐니? 함수의 정의가 뭐니? 수투에 있어요. 수투에 1학년 때 배우는데 교과서에 그대로 적혀 있거든요. 몰라요. 어려운 문제 다 풀면서 함수가 서로 같다. 어떤 함수가 같은지 조건이 두 가지인데 말해봐. 교과서에 있어요. 그거 수능에도 한 문제 출제된 적 있고. 몰라요 애들. 수학과 간다는 놈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기출문제 보면 물리가 뭐니? 이런 질문이 있어요. 물리학과일 수도 있겠죠? 공대라든지. 애들이 답변을 못하는 경우가 많나봐요. 그러니까 전공에 대한 기본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저기 이제 아까 서울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재작년에 이제 서울대 경제학과에 일반 전형으로 부채가 있는데 걔가 말해주던데 환율하고 물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그 답변 잘했는데 5번 물어봤대요. 계속적으로. 저도 문과 쪽이니까 그 정도 아는데 2단계 이상은 모르겠더라고요. 기출 물고 들어가니까. 그래서 전공에 대한 기본 지식 물어봅니다. 학생이 답변 잘하잖아요. 잘하는 애가 아니라 계속 물어봐요. 끝까지. 그래서 어떤 애들이 그러잖아요. 마지막 그 답변 못했는데 이러잖아요. 합격이에요. 너무 면접 잘 봤다 이러잖아요. 불합격. 첫 질문이 너무 허접하면, 첫 답변이 너무 허접하면 묻지도 않아요, 그냥. 근데 답변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이면 계속 물어봐요. 그러니까 상인데 최상인지, 극상인지, 이런 거, 보통상인지 물어보려고, 확인하려고. 질문 계속 하거든요. 추가 질문 많이 받으면 더 유리한 건데, 학생들은 반대로 생각하죠. 그때 그 답변 못했다고 떨어지는 거 아닌가, 이렇게.
그래서 전공에 대한 기본 지식도 있어야 됩니다. 또 사회 문제 관심 있어야 되고 저런 것도 이제 저에게 필요한 학과가 또 있어요, 또 사실. 그다음에 5번 아시죠? 일치해야 됩니다. 일치. 그렇죠? 그러니까 추천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추천서에는 뭐라고 했는데 자기가 거짓말을 해가지고 거짓 답변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뭐 최근 됐고 지원 학과 됐죠? 그다음에 이렇게 암기한 것처럼 대답하지 않겠지. 저것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 또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면? 키워드 중심으로 준비할 것. 키워드. 뼈대. 그냥 외우면요, 금방 티나요. 키워드 중심으로 준비하라. 그렇죠? 그래가지고 어떤 질문을 딱 던졌을 때 여기가 이제 말 입이 터지면 키워드만. 사형제, 나 폐지. 근거는 뭐죠? 수사의 오류. 인간의 존엄성, 이렇게 딱 키워드 몇 개만 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문장을 만들어 보는 연습도 해야 돼요, 필요가. 그렇지 않으면요, 저렇게 암기해버리면 안 돼요, 절대. 애들이 불안해요. 그 토시안 안 빼고 다 외우기 어렵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사투리. 관계 없겠죠, 당연히? 근데 사투리도 알아먹는 수준으로 해야 돼요. 제주 사투리. 힘들다고 합니다. 힘들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먹으면. 그죠? 그리고 외모는 당연히 없는데, 그러니까 너무 튀어갖고, 얼굴, 이게 뭐죠? 아니, 빨갛게 염색한다든가, 그런 거 자제해달라. 정도. 기본이죠. 그죠? 기본. 예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찾게 되냐? 단계별 전형이니까 저 무슨 말이죠, 저거는? 입시가 전형이 여러 개 있죠, 전형이. 그 중에서 일괄 전형이 있고 단계별 전형이 있어요. 예전에는 혼합형 전형도 있었는데, 지금 없어지고, 일괄 전형은 뭐죠? 일단, 서울대 직윤은 일괄 전형. 그래 보세요. 서울대 직윤, 일괄 전형. 서울대 일반 전형, 단계별 전형. 그러니까, 서울대 직윤은 일단 지원 자격 자체가 한정돼 있죠. 학교당 몇 명? 2명이죠, 2명. 학교당 2명이니까 막 20대 1, 30대 1 안 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학생을 다 면접을 봐요. 그래서 서류랑 면접 합쳐서 100% 이래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괄 전형이에요, 일괄 전형. 근데 일반 전형이죠. 서울대 일반 전형은 모든 사람이 지원할 수 있죠. 일반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지원할 수 있어요, 우리도. 올해 한번 지원해 볼까? 물론 광탈이겠지만, 광탈이죠. 그러니까 19대 1이 되잖아요. 작년에 제일 높은 게 19대 1인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다 면접을 못 봐요. 아까 말했듯이 면접 한 명당 45분 동안 시간 주고 이렇게 되니까 못 보잖아요. 그래서 서류 가지고 걸러요. 2배수를. 모집 인원의 2배수를 골라서 1단계 통과시켜서 2단계에서 면접을 보거든요. 그래서 1단계 성적 100점, 2단계 성적 100점 해가지고 200점 만점으로 뽑아요. 단계별 전형이에요, 단계별 전형. 그러니까, 단계별 전형이니까 이거는 입시에서 이제 컨설팅 같은 거 할 때 어떻게 필요하냐 그러면, 그러니까 면접을 딱 상담해 보셨을 때, 그러니까 면접을 좀 잘할 것 같아. 그런 애 있죠. 당차고, 말도 좀 잘하고. 그런 애들은 면접장까지 가기만 하면 역전시킬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런 애들은 어떤 게 유리하냐면, 1단계가 많은 거 있죠. 5배수, 6배수 뽑는 거 있죠. 보통 3배수 기준으로 해갖고, 3배수가 제일 많거든요. 근데 2배수 이런 데가 있어요. 그 다음에 4배수, 5배수, 6배수. 그러니까 4, 5, 6배수 정도 되면, 걔네들이, 그러니까, 학생부 이런 거는 10대 1, 20대 잘 안 넘어가잖아요. 대부분. 그러니까, 여기서 1단계만 통과되면 면접에서 자기 능력 발휘하겠다 싶으면 그런 거. 그 다음에 또 일과 전형. 면접에서 플러스 되려고 하면. 근데 서류가 좀 약한 애들은, 아까 서울대 일반 전형 같은 데 있죠. 2배수 안에 들어가는 거. 통과 못 해요. 면접을 아무리 잘해도 자기 능력 발휘할 수가 없죠. 기본은 한 3배수 정도 돼요. 3배수가 제일 흔하거든요. 3배수보다 더 낮게. 2배수 이런 거 보면 같은 건데 서류 중심 전형 그래요. 근데 1단계에서 5배수, 6배수 뽑으면 면접 중심 전형 그래요. 똑같이 학생부 종합 전형인데. 그러니까 내가 면접이 강하다 싶으면 1단계는 일단 통과 많이 시켜주는 거 있죠. 제일 1단계 통과가 제일 많은 데가 어딘지 아세요?
저 이건 정확하지 않습니다. 제가 198개 대학 다 본 건 아니니까. 해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회사가 1단계가 남학생은 4배수인데 여학생은 8배수예요, 8배수. 뭐 체력장 같은 것도 있고, 또 일단 붙고 나니까 또 안 가는 애도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또 여학생 이렇게 있다 보니까 그렇게 하나 봐요. 그래서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제가 찾아보다가 알게 된 거죠. 그런 학생이 있으니까 이게 요강 보다가. 다시 심층 면접을 실시하는가, 저거 뭐죠? 심층 면접을 실시하는가? 그러니까 저기서 심층 면접은 그러니까 논술 같은 거. 아까 말한. 그러니까 서류 면접에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심층 면접은 어떤 데는요, 그 학생부 종합전형 백문백답이라는 거 아시죠? 뭐 진학일보도 올라와 있던만 보니까. 여기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거기서는 면접에 대해서 한 몇 개 꼭지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심층 면접은 서류 면접을 심층 면접을 그래요. 저기는 심층 면접, 재시문 면접이래 가지고. 근데 보통은 일반 면접하고 대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 답이 있는데 애들이 좀 답변하기 어려운 거,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이거 실시하는지, 저 반대는 서류 확인만 하는지, 이런 거. 그래서 이거 실시하면 애가 수업 공부 좀 잘해야 돼요. 기본적인 개념 물어보니까. 아까 뭐 이렇게 수학 같은 거 했듯이. 전공 지식 물어보는 거 마찬가지. 시사 이슈 물어보는 거. 저런 것들 다 있다 그랬죠. 학교 그거에. 질문이 지식형이냐, 의견형이냐, 상황형이냐, 저 기출문제 보시고 저거 대비해서 어떻게 답변한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당연히. 행동형 질문, 팩트, 스타. 저런 거 그냥 검색해보세요. 저기 그 뭐 마케팅 기법 이런 거 나오는 겁니다. 저런 거 시간 너무 많이 걸리니까. 뭐 스타에서 시츄에이션 뭐 이런 거 있죠. 태스크 뭐 액션, 리절트 뭐 이런 거 있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자가 진단표 작성하게 해가지고, 여기도 저기 오른쪽 위에 EBS 적혀 있죠. EBS 보면 면접 특강 많이 해요. 그쵸? 보면 EBS가 굉장히 고급진 게 많거든요. 근데 학생도 그렇고 보면 원장님들도 그렇고 EBS 약간 무시하시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좋은 자료들, 꿀 정보들 많은데. 그쵸? 학생들이 교과서 무시하듯이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제일 왼쪽에 이제 지금 평가하는 게 저런 게 있어요. 그래서 성실성, 잠재력, 전공적 합도 이런 거 있죠? 출결, 특별 뭐 등등등등 있는데 무단 결석이 있는가 없는가 저런 것들 가지고 있다 없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저거는 이제 자가진단표에서 평가를 상중하라는 건데 저거는 이제 뭐 자기소개서 쓸 때도 필요한 건데 면접에서 저런 걸 보고 있으면 어떻게 하면 되죠? 왜 있느냐고 그렇죠? 해명할 기회를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답변해야 됩니다. 무단 지각이 있는데 왜 있느냐? 제가 이제 그 학생부 특강 저번에 했을 때는 그런 거 있어요. 무단 지각을 했다. 그럴 때, 그러면 무단이나 학생부에 무단하고 또 뭐가 있죠? 거기에? 학생부 항목에? 출결에, 3번 항목에 출결 있죠? 무단 있고, 질병. 그 옆에? 기타 있어요, 기타. 그래서 질병은 상관없잖아요. 있어도. 근데 무단이나 기타는 안 좋아요, 그게. 근데 난 제일 끝에 뭐가 있냐면요. 특이사항이 있어요, 특이사항. 거기를 적어달라. 그래서 무단 지각 있으면, 없으면 불성실하게 보잖아요. 근데 자기가 축제 때, 축제 포스터를 옆에 여학교에 붙이고 오는데, 요렇게 됐다. 좀 늦었다. 2, 3분 늦었다. 그렇죠? 그러니까 물어보면 답변하는데 그 특기사항에 그런 식으로 이렇게 축제 때문에 이렇게 적으면 면접장까지 가는데 도움 된다니까요. 그냥 얘 불성실하다라고 오해받을 수 있으니까. 근데 자소서에 적으라 그러는데 일반적으로는 애매하죠. 문항이 정해져 있는데. 그렇죠? 두루뭉술하게 적긴 하는데. 그래서 저런 것들, 그렇죠? 기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타는 뭐가 기타죠? 거기에? 질병 말고, 무단 있죠, 무단. 무단의 여집합이에요, 그냥. 무단 아닌 거 다. 할머니랑 나랑 둘이 사는데 할머니가 아프셔갖고 병원 모셔다 드리고 가서 좀 늦었다. 그렇죠? 나 개그상 받아야 되니까 나 학교 갈래 안 되죠, 그거. 필요하잖아요, 그런 거. 근데, 그걸 감점시킬 수는 없으니까. 그 다음에 오래 했느냐? 그렇죠? 오래 한 게 좋아요? 안 한 게 좋아요?
학생부 종합전형은 뭐가 좋다가 없어요. 이것도 좋을 수 있고 저것도 좋을 수 있다. 자, 그렇습니다. 고른 모든 교과의 성적 우수한가? 그렇죠? 우수하면 좋겠죠? 근데 아니면 또 아닌 대로 또 저희가 해명하면 돼요. 성적이 지속적으로 향상되느냐? 되면 좋겠죠? 성적이 학생이 3등급, 1등급, 1등급 받았어요. 요것도 성균관대 입학 설명에서 나왔어요. 지금도 있어요. 유튜브에 쳐보세요. 성균관대 입학 설명에. 저는 입시 누구한테 배운 게 없거든요. 혼자 있어요. 독학으로 이렇게 왔는데 누구한테 배웠냐 그러면 저 유튜브한테 배웠다 그래요. 이것도 꼭 알아주셔야 되는데 유튜브에 있죠. 제가 유튜브 좀 공부 좀 했는데 2012년도에 12년도 좀 4년 전이죠. 그때가 있죠. 1분 있죠. 1분. 1분 동안 유튜브에 120시간 올라와요. 동영상에. 1분에 120시간. 지금 더 올라오겠죠. 각자 찍잖아요. 스마트폰 갖고 요즘 뭐. 그러니까 하루만 지나잖아요. 우리 평생 봐도 못 볼 동영상 올라와 있어요. 검색해보세요. 다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보면 입시 전문가 있죠. 입시를 모르시는 게 아니라 SNS를 못해요. 검색을 못하시고. 진짜 그거 못하시면 아무래도 안 돼요. 진짜로. 그건 이제 뭐 이런 게 진짜 이제 고급 정보예요. 그게 사실은 자료 같은 거 있죠. 제 자료 많이 드립니다. 그래서 달라고 해서 다 드려요. 압솔루지라고 들어보셨어요? 압솔루지? 엘비 투플러가 2012년도에 말한 거예요. 유통기한이 있는 지식. 입시 자료 있죠? 6개월 지나면 어떻게 되죠? 쓰레기. 바뀌니까 더 안 좋은 거예요. 없는 것보다. 그쵸? 작년에 올해 바뀌었는데 작년 거 갖고 컨설팅 해보세요. 사기지. 갖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혼잣말해서 이제 자료를 많이 드리니까 너무 좋아하세요. 동영상 없이 한 300메가, 400메가 드려요. 1000페이지 넘어요, 1000페이지. 이것도 고급진 것만. 근데 여쭤보면 모르세요. 못 봐. 그렇죠? 바쁘시고 하니까. 어쨌든 그 성균관대 입학 설명에서 뭐라 그러냐면요. 3등급에서 1등급, 1등급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 성적 올라가니까 좋죠. 좋은데 그 학생이 자기소개서를 뭘 써야 되느냐, 또 면접에서 뭘 물어보냐 이런 거 보면 이 학생은 왜 1학년 3등급일까? 그 어려 2, 3학년 때 1등급인데 그래가지고 얘가 만약에 아무 내용이 없잖아요. 자소서나 학생부에. 그러면 자기네들은 방어적으로 세계 사람이니까 놀았구나 이렇게 생각한대요. 근데 자기가 그 설득 당할 만한 근거를 대면 당연히 확인하겠죠. 학교에 전화도 걸어보고 뭐 해갖고 아팠다든지 뭐 왕따 이런 것 때문에 등등등등 이것 때문에 그러면 자기가 확인해가지고 수긍이 되면 이 학생은 내기 성적을 1, 1로 취급한대요. 그러니까 빼주고 자기 원래 실력이 아니니까. 근데 만약에 면접장까지 가잖아요. 그럼 물어봐요. 1학년 때 왜 성적이 3등급이니? 이런 식으로. 그렇죠? 해명할 기회도 줍니다. 그건 얘들 뽑고 싶은데 그건 이제 이런 거예요. 뽑고 싶은데 단점 있잖아요. 단점. 그 단점이 충분히 해명 가능한 단점이냐, 결정적인 단점이냐. 결정적인 단점이면 장점이 많아도 떨어뜨리고 그냥 그런저런 단점이면 단점 없는 학생 없으니까 그냥 합격 됩니다. 그래서 성적이 향상되면 좋은데 향상되면 뭐 할 말 없지만 그렇죠. 그냥 감해도 되지만 되지 않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 자소서랑 면접에서 하라 이런 거고 수강 실적 향상되었느냐 그렇죠. 향상되면 더 좋겠죠. 그렇죠. 특정 교과 우수하게 됐고 수강 실적이 있느냐 됐고 자격증이 있느냐 그렇죠. 자격증은 이게 학생부에 있는 자격증은 몇 개까지 그 학생부 보시면 자격증 있는 학생 거의 없어요. 그렇죠? 근데 있는 학생 가끔 있죠. 어떤 애들이 있어야 되죠, 자격증은? 그 학생부에 기재 가능한 자격증이 62개가 있어요. 62개.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5개 빼고는 다 특성화고 학생들이 따는 뭐 정보처리 기사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특성화고 학생들 입시 전형에서는 좀 중요해요, 그게. 그 다음에 일반고 학생들은, 대학 가는 그 일반고 학생들은 5개인데, 경제가 2개 있어요, 경제. 매경, 환경. 매경 테스트 환경,
테셋, 그런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어 관련된 거 3개 있어요. KBS 한국어 능력, 뭐 실용 뭐 이렇게 있습니다. 3개. 그래서 그 약간 활용할 수 있겠죠. 내가 뭐 국문과라든지 국어 관련된 거 아니면 경제학과 하는데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필요 없는 게 있죠. 필요 없는 거.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그건 필요 없습니다. 학생 기재도 안 되고 자소서에 쓰면 0점 처리되고. 올해는 필요한 학교가 하나 생겼어요. 사관학교 육사 있죠. 육사에서 가산점 주더라고. 육사는 나라를 지키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사 공부를 하면 가산점 주는 걸로 뭐 그 고급 뭐 이런 거 있죠. 1급, 2급 뭐 이런 거에서 뭐 이렇게 되고 됐습니다. 그 다음에 한자는 어떨까요? 한자는 쓸모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있어요? 없습니다. 한자도 그러니까 이것도 있다 없다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제가 이제 뭐 언제 또 뵐지 모르니까 아낌없이 퍼드리는데 왜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왜 한자는 반영하지 않나? 왜 반영하지 않을까요? 입시에서 한자는 제2외국어 취급을 해요. 그러니까 한자 능력 시험 뭐 1급, 2급 이런 거 반영을 하면 토익, 토플 다 반영해야 돼요. 중국어, HSK 다 반영해야 돼요. 논리가. 그러니까 똑같은 논리거든요. 그래서 한자도 안 돼요. 근데 한자 이제 어릴 때 따고 하니까 막 따가지고 뭐 그러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진학일본 멤버기도 하고 제 밴드이신 분이 계신데 내가 이제 그 공부 잘해가지고 이제 좀 좋은 대학 보내려고 하는데 이제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1급 땄대요. 카톡으로 이제 나가면 안 되는데 그래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축하합니다. 축하는 드리는데 왜 떠셨냐고. 어쨌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아셔야지 시간 낭비 안 시킬 거 아니에요. 주어진 시간이 한정돼 있는데 그렇죠? 그 다음에 그렇죠? 특기 등등등 일치하느냐 되게 일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부를 기재할 때 쌤들이 이거 좀 잘해줄게 이런 거 할 때 한 항목만 있죠. 그렇게 많이 하시거든요. 뭐 세특 좀 잘 쓰게 해달라, 뭐 독서 뭐 잘하게 해달라, 그게 아니라 일관적으로 쭉 해야 돼. 일관적으로 본인이 되시겠죠? 그 다음에 진로희망 있죠. 진로희망 희망 사유가 들어가죠. 200자 들어가는데 그거랑 그 진로활동 있죠. 자동봉진할 때 연계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희망 사유에는 이렇게 하겠다. 가고 뭐 그런 거고 여기는 뭐죠? 진로희망 자동봉진 진로활동에는 했던 결과 액션 동아리 그렇죠? 의미 있느냐 안 있느냐 당당 물어봅니다. 동아리만 가지고도요 질문 50개 만들 수 있어요. 실제로 그렇죠? 봉사활동 얼마나 어렵느냐 그렇죠? 봉사활동은 3가지 보죠. 되게 어렵네. 난이도도 보는 거예요. 난이도. 고등학생이 초등학생이 하는 봉사활동 해보세요. 그렇죠? 난이도도 보고 그 다음에 지속성 봐요. 지속성. 그 다음에 지속성. 그 다음에 진정성. 시간 때우기를 하느냐 아니면 진짜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느냐 이런 거 봅니다. 어떤 계기로 그쪽 계기 꾸준히 했느냐 물어본다는 거예요.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경기도 교육청 자료 돼 있죠? 혹시 경기도 교육청 자료 내가 한번 본 적 있다 솔직히? 네? 꼼꼼히 안 보셨죠? 그래서 저기에 보시면 저렇게 돼 있어요. 저렇게 그쵸? 꼼꼼하게 이제 분석을 해보시고 이렇게 나왔을 때 어떤 답변을 할까 이런 질문이 많냐 작냐 한 몇백 명 되는 거 580명 정도 되니까 보시면 이거 또 나왔네 싶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질문이 뭘까요? 저기 7개 중에서 7번이 제일 중요해요. 7번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이거 있죠? 저게 뭐 비공식입니다. 당연히 공식적으로 안 하니까 비공식 중에서 가장 많이 출제된 면접 질문은 저거예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해봐라. 왜냐하면 입시는 뭐 해야 되니까? 공정해야 되니까. 답변 미리 서류 가지고 준비를 해요. 예상 질문 17개, 8개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뭐 10분이다. 어떤 데는 10분 풀로 채우는데 어떤 데는 7분, 8분에 끝나잖아요.
나가봐 이렇게 하기보다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한 1분 줄 테니까 해봐. 형평성 맞추려고. 그게 많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완벽히 준비해놔야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만약에 그러지 않고 딱 시간 10분 다 치웠어요. 아, 수고했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럴 때, 저 마지막으로 한 30초만 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래 보세요. 하라 그러지, 꺼져 그러겠어요? 하라 그래요, 다. 그렇죠? 그럼 해보게, 이렇게 되거든요. 그럴 때 하면 굉장히 적극성이 있어 보이죠. 면접은 그 학생의 어떤 말하는 내용, 메시지를 보는 것도 있지만, 태도도 봐요, 태도. 그쵸? 적극적이다. 태도도 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에 대해서 해보라. 이런 것도 있습니다, 항상. 그리고, 그런 질문도 있어요. 그것도 제 경기도 교수 자료에 있나 그래요. 저는 제가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제 스스로 하고 있는 말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입학 사정관들이 하는 말, 이런 걸 쓴단 말이에요. 제가 제 눈에 띈다고 무조건 합격시킬 수 없잖아요. 제가 논술을 가르칠 때도 그랬어요. 10년 전에. 그러니까 논술 출제 교수들이 뭐 채점평한 거 있죠. 출제 의도. 이런 것들 전달해줘야지 내가 좋다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내가 보는 그 우수한 인재랑 입학 사정관을 보는 게 달라요. 그러니까 내가 이쪽에 바꿔야 되겠죠. 이제 권한이 없으니까, 합격시켜줄 능력이 없으니까. 그래서 거기 나왔는데 그런 질문이 있더라고요. 다 끝내고 시간이 좀 남았나봐요. 그러니까 학생이 예상 질문 준비한 것 중에서 안 나온 거 있으면 자문자다 대라. 근데 없는데요? 그러면서요. 그렇죠? 저거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해보라. 이거는 점수 줄 텐데 점수 줄게. 점수 떠먹여 줄게. 먹어라 이건데 그냥 뽑아주시면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자기소개 이런 거 있잖아요. 무조건 준비해야 될 거. 필수 준비할 게 있어요. 그 다음에 동기 나오죠. 한 번에 동기, 어떤 점, 등등등등 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소유 진위 묻는다. 소유 진위. 그 다음에, 세월호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시사에 대한 것도 물어본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고대 같은 데는 고대 재작년인가? 그거 나왔죠. 정약용은, 우리나라로 치면 다빈치 같은 그런 사람이잖아요. 모든 데 정통한. 그러니까 정약용 선생이 현재 살고 있다면 어떤 분야에 관심을 가질지 말해보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정약용에 대해서도 말해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 지금 시대에 또 말해야 되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것도 이렇게 답변해보라. 그런 거고. 경희대 건가 보다, 그렇죠? 질문 2번 보니까. 그래서 그 대학교 인재상도 알아야 돼요. 그렇죠? 우리 대학교에서 뽑고 싶은 어떤 건지. 그리고 학생들은 잘 모르는 것도 많아요. 그러니까 어른들이니까 우리가 좀 아는 걸 좀 박학 다시 가셔야 돼요. 면접 좀 알려주시려면, 사실. 그래가지고, 제가 재작년이었나? 어떤 애가 이제 법학과를 가고 싶은데, 법대가 없어졌잖아요. 동국대 법대가 제일 자기가 쓴 데 좀 좋았어요. 법대 3개, 행정학과 3개 썼는데, 거의 동국대 법대를 세계에서 제일 좋은 법대처럼 이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교수님들 전부 다 서울부터 나왔어. 그랬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동국대 법대 가려고 그러면 잘 보여야 되니까, 동국대 법대가 세계에서 최고 좋은 것처럼 그렇게 오버를 하는 거예요. 잘 몰라갖고. 그래서. 교수님들 다 서울부터 나왔겠죠? 동국대 법대 나온 교수 한 분 있을까 말까 하잖아요. 그런 것도 좀 알려주셔야 돼요, 사실. 그 다음에 이제 책 이야기 많이 나오죠, 그렇죠? 책에 대해서 많이 물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독서는 학생이 만약에 독서 가지고 어필할 수 있죠. 내신이 조금 밀리니까 독서를 한번 뒤집어 보자 이런 학생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독서가 장점이다. 그러면 무조건 물어보게 돼 있어요. 그것도 깊이. 그 장점 때문에 합격시켜줘야 되는데 검증을 철저하게 하겠죠. 그게 양날의 검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3학년 때 그냥 독서 항목을 좀 많이 채워 넣잖아요. 괜찮은데 그런 무조건 면접에서 물어보게 돼 있어요. 필히 그것도 좀 세게. 그렇죠? 이 보면 이제 서류 70, 면접 30 돼 있는데 자소서 잘 쓰는 게 중요하더라. 그렇죠? 이쪽 키워드 중요하다고. 키워드 중심으로. 그렇죠? 그 다음에 재질문을 받았을 때 당황하지 마라. 그렇죠? 그 다음에 자기소개. 마지막으로 할 말도 미리 준비하라. 얘는 잘한 거예요, 얘는. 준비 잘한 거예요, 얘는. 그렇죠? 그래서 키워드 중심. 마지막 할 말 하라. 이렇게 돼 있죠?
재질문 받았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 뭐냐면요. 모르는 거 있죠. 헷갈릴 때. 이럴 때 되물어라 이런 거 써요. 나는 답변하는 사람이다라고 한정 짓지 말라고요. 되물어라. 모르면. 그러니까 가장 안 좋은 답변이 동문서답이래요. 동문서답. 그러니까 뭐라고 질문을 했는데 약간 아리까리하거나 잘 모르겠으면 제가 지금 뭐 교수님이 말씀하신 거는 요러저러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파악한 게 맞나요? 그럼 얘가 신중한 애구나 이렇게 생각이 더 좋아요. 태도가. 자기 대를 지리짐작해가지고 막 답변했는데 그게 동문서답이면 한 3, 4초 이야기하면 다 알잖아요. 그 다음에 답변 끝날 때까지 막으면 안 되잖아요. 개입하는 거니까. 그러면 지루하잖아요. 얘 딴소리 하고 있구나. 그래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확인하고 질문하면 좋다. 그게 있고 그 다음에 모르면 되물어두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안 좋은 답변 중에 박사정관들이 제일 안 좋게 생각하는 게 면접관들이 뭐냐면 잘 모르겠는데요. 여기 있죠. 완벽히 모르는 문제는 안 낸다니까요. 고등학교 교육 과정 내에서 내니까. 그러니까 아는 한도 내에서 정말 모르겠으면 질문을 다시 한번 질문을 풀어서라도 이렇게 됐는데 자, 여기까지는 알겠는데 이분이 잘 몰라서 그러니까 뭐 힌트 좀 주십시오. 뭐 이런 거 있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아까 말한 그 김경범 교수님이 인터뷰한 거고, 그게 이제 델타 살파 거예요. 악연 있는 델타 살파 건데, 여기 보시면 인문계는 아까 말씀드렸죠. 자신의 주장을 끝까지 관찰하라. 우겨라 그냥. 그 다음에 자연계는 교수들이 제시하는 힌트를 받아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 지식을 묻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 과정을 알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박사 내는 거 보세요. 실제 입학 사례를 들었대요. 정리하면 보니까 이제 입학하고 나서 입학생들이 이렇게 쭉 서류를 분석해 보니까 어떤 한 학생이 면접에서 중상 이상의 성적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 학생이 이제 학생부를 보니까 물리 1밖에 공부 안 한 거예요. 물리 2는 학교에 교육과정이 없는 거예요. 일반 보니까. 물리 2개서 안 되겠죠. 선택 안 하면 애들이 적으면. 근데 구술 면접은 물리 2 내용이 나온 거예요. 물리 2 내용이. 근데 얘가 그러면 사교육 받았나 보다. 그렇죠. 물리2 전문 가서 이제 학원 가서 물리2까지 이제 그런다 보다 싶어가지고 확인을 해봤더니 교수님이 그 학생 기억난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한 거예요. 자기가 아까 그랬잖아요. 30분 동안 문제 분석하고 15분 동안 대답한다고. 근데 가가지고 저는 이건 알겠는데 이 개념은 내가 안 배운 거다. 개념 설명해달라고 한 거예요. 학생이. 교수가 보고 이 명랑한 놈 봐라. 해가지고 설명해줬대. 설명을. 설명 듣고 문제 해결 능력을 개념을 이해해가지고 적용할 수 있는 거. 되게 빡세는 게 그 내용이에요. 있죠? 읽어보시면. 그렇죠? 그래갖고 면접에서 중상 이상의 성적 받아서 합격했다. 그렇죠? 그러니까 모르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학생은 몰라서 되물었죠. 그 정도 되니까 서울대부터 된 거예요. 보통 모르면 어떻게 하죠? 온다니까요, 이 학생은. 남학생은 막 그렇게 그냥 끝까지 보통 막아 뜬다 그런 말 있잖아. 10초 동안 가만히 있는 거예요. 모르겠다라고 힌트 달라고 해야 되는데 가만히 있으면 기다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면접관은 생각하고 있나 보다. 그렇죠? 그랬더라.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과는 좀 어려운 문제를 물어보면 그 문제를 아냐 모르냐 보다는 태도도 보잖아요. 만점을 못 받더라도 모르면 모른다고 하고 힌트 좀 달라. 그 다음에 내가 수능에서 이거 선택해서 이거 하면 좀 약해서 잘 못하겠다라든지 등등등등 이유로 돼가지고 학교에서 수업을 할 때 제가 그때 약간 조금 방황해가지고 조금 모른다. 그러니까 뭐라 힌트 달라 그러면 돼요. 저기는 힌트 주고 힌트를 답을 주진 않겠죠. 개념 정도 살짝 주면 그거 가지고 헤쳐나가는 그 자세. 면접은 그런 거 보는 겁니다. 그런 거 아니고 그냥 실력 보려고 그러면 수능도 있고 뭐도 있고 많잖아요. 그냥 내신 성적도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입학사정관들이 중점적으로 보는 게 뭐냐 보면 잠재력, 소질, 적성 이거는 저기서 이제 입학사정관들이 그냥 투표했대요. 투표. 가장 중점적으로 보는 게 뭐냐 이거는 뭐냐면 퍼센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입학사정관들이 다 다르다 이거예요. 중요하게 보는 게 다 다르다. 그렇죠? 3분의 1은 잠재력 면에서 보고 누구는 소질이나 적성이 있는지 보고 누구는 성적과 수상 경력, 어떤 교과 실력 이런 거 본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나머지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제자가 만나는 입학사정관이, 면접관이 어떤 스타일인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 골고루 중요하다 이런 거고. 이거는 이제 교직 면접 해가지고, 교대 면접 있죠? 교대 면접도 다르잖아요. 지금 중요하죠. 이거는 이제 교원대 건데, 그러니까 수시 정시 해가지고 여기 학교에서 보고, 교원대는 학교가 좋아요, 안 좋아요? 저기, 청주에 있죠, 청주. 청주에 있거든요? 지방학교라고 막 무시하시더라고. 제가 이제 질문 많이 받는다고 했잖아요. 밴드 이런 데서. 막, 교원대를 개무시하시는 데가 있었어요. 정시는요, 정시 무지하게 높았거든요? 정시 상위 0.몇%? 1%? 이 정도였어요. 잠깐 퀴즈. 왜 그랬을까요? 정시에서 높은 이유. 여기 초등교육과가 있잖아요. 교대가 있는데, 모든 전국에 10개 교대가 있거든요? 10개? 다 나군에 있어요. 다 나군에. 나군에는 2대 초등교육과랑 여기밖에 없어요. 여학생들은 2대도 쓰겠지만, 2대는 0.3%. 이게 작년, 이럴 때. 다군에는 제주대 하나밖에 없고. 그러니까, 나군에 교대 쓴 애들은 여기 쓸 수밖에 없어요. 그냥 더 높아지죠. 어쨌든, 여기 이제 면접을 수시도 보고 정시도 보잖아요? 이렇게 보더라. 9시까지 도착해야 되고, 뭐 1시에 도착하고 이래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교대는 면접이, 교대 면접 같은 경우는 중요한 게 뭐냐면요. 날짜에 날짜. 겹쳐요, 막. 그래가지고, 여기서 보고, 비행기 타고 가면 되냐? 이렇게 물어봐요. 교원대 갔다가, 차 가지고 아빠 차 타고 이렇게 가면 경인교대까지 2시간이면 갈 수 있나요? 뭐 이런 거 있죠.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거. 주말에 차 막히는데. 한시냐, 이런 거 있죠, 저런 거. 그리고 면접 있죠. 면접이 날짜가 다 같아요. 올해는요, 26일 날 있죠. 17일 날 시동 보잖아요. 18, 19, 19일에 토요일이죠. 일주일 뒤에 26일. 19일하고 26일인데 26일이 더 많아요. 제일 많아요. 장난 안 해요, 막. 면접 일정 딱 정하잖아요? 하루만 몇 페이지 돼요, 몇 페이지. 그때 많이 겹치잖아요? 학교가? 어떻게 될까요, 그럼? 면접 겹쳐서 못 가요. 그런 것도, 그러니까, 그런 이제, 어떤 문제 상황이 닥쳤을 때 해결해 주셔야 돼요, 컨설턴트는. 일반적인 것만 알면 안 되고요. 안 됐을 때. 수능대 8시 10분까지 가야 되잖아요? 지각하면 어떻게 될까? 선표 안 가지면 어떻게 될까? 이런 것도 잘 아셔야 되는 거예요. 8시 10분까지 들어가라. 그거 누가 몰라, 이거. 전 국민이 다 아는 건데. 그쵸? 면접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중앙대?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러니까 입시 요구한 정도 하셔야 돼요. 100페이지 넘는. 어떻게 돼 있냐면, 만약에 날짜가 겹쳐서 면접이 겹친다 그러면 미리 말하라. 그러면 그 면접 당일날 한해서 1시간 단위로 자기네들 면접 본대요. 그러니까 아이가 무조건 1시간만 안에 있게. 다른 학교 여기 만약에 9시다. 그러면 오후 한 3시, 4시로 해줄게. 1시다 그러면 9시 제일 일찍 해줄게. 이런 식으로. 최대한 편의를 봐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죠? 둘 중에 골라서 가. 내 알 바 아니야. 그 시대는 지났어요. 그렇죠? 아무리 갑이라도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다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그래서 대기실에 입실하고 발표 자료 작성 10분 동안, 그렇죠? 10분 입실 발표. 그러니까 면접 대기실 입실하기 전까지도 또 달라요. 거기서는 책 보고 있고 이러면 됩니다. 책 보고 있다가 여기서 이제 10분 동안 하잖아요. 저것도 공정하게 해야 되니까 딱 가서 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앞에서 뭐 그냥 책상 같은 거 하나 있고 이렇게 보게 해가지고 10분 동안 작성하고 들어가고. 그렇죠? 발표 내용하고 3분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예시문항이 예를 들어요. 그러니까 교대 면접은요 어렵더라고. 어려워요 좀. 그렇죠? 제일 잘 알아야 되는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교직 인적성 문제, 그 다음에 개방형 질문 이런 것도 있죠. 그래서 저런 내용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기출 문제도 무지하게 많거든요. 교대 면접도. 그러니까 막 그 내용 자체가 모르겠어요. 우리들이 그냥 잘 겪는 거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뭐 그런 거 있죠. 학생이 학원에서 다 배우고 왔다고 수업 시간에 자세 태도가 안 좋다. 어떻게 할 거냐. 지금 지가 그러고 있거든. 그렇죠. 또 학부모와 교사가 그 학습관이라고 해야 되나? 어떤 교육에 대한 관점이 다를 때 어떻게 이제 그 설득시킬까? 어려워요. 그거 자체가 사실. 그리고
학생들이 주로 그런 거 같잖아요. 자기가 이제 학교 선생님이 된다 그러면 자기 틀에서만 생각하죠. 그러니까 문제가 만약에 네가 실업계 담임이면 어떻게 할 거냐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자기는 우리 학교 쌤 이거 불만이니까 더 좋게 할 거야 이런 생각만 하죠. 근데 뭐 실업계 쌤 있대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기출 문제가 있으면 고3 담임 되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럼 고2, 고1, 중1, 중2, 중3 다 해보는 거죠. 이상 질문은. 그렇죠? 개방형 질문도 돼 있고, 그 다음에, 그렇죠? 저런 거 본다는 거예요. 발표 능력, 잠재력, 전공적 합성, 그렇죠? 교직 인정성, 의지, 열정, 개별 면접이고, 뭐 1대2, 1대3. 자, 1대3이면 저 3이 누구라 그랬죠? 입학사정관, 면접 교수님 2분. 면접 교수님 2분이면요, 역할 분담이 뚜렷해요. 한 분은 천사, 한 분은 악마. 압박 면접. 그렇죠? 주로 이제 학과장은 쓰다듬어 주고, 쓰담 해주고, 젊은 교수는 이제 압박 면접을 하는 거예요. 좀 모욕적일 정도로. 실제로. 이 점수 갖고 우리 학교 올 생각을 했니? 뭐 이런 거죠. 합격할까? 그런 것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알고 가야 돼요. 진짜 그러면 절대 그런 말 안 해요. 진짜 성격 낮고 이러면 그냥 대충 그냥 쳐다도 보지 않고 그냥 이야기해봐 이렇게 하고 말거든요. 시간 때워요 그냥. 근데 그런 말하는 것 자체가 그래도 한번 기회 준다 이런 거 보시면 돼요. 실제로 그렇게 생각해야지. 그리고 모든 학생한테 다 그렇게 해야지. 그런 질문 받으면 왜 당황하는 거예요. 이미 떨어졌나 보다. 멘붕 와가지고 야 그런 사람이 있다. 압박 면접 하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럼 그 나이 많은 교수님은 또 막 칭찬만 하죠. 또 막 괜찮아 이러시면서. 그렇죠? 특목고는 어떤 질문들을 하느냐, 그렇죠? 여기 이제 개별 질문, 공통 질문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저게 이제 뭐 두 문제, 한 문제, 네 문제 이렇게 바뀐다 그랬죠? 학교마다. 그러니까 공통 질문이 없는 데도 있어요. 없는 데도 있는데 주로 이제 많이 하고 외고 같은 데는 개별 질문만 한다고 돼 있어요. 외고는. 근데 공통 질문스럽게 하는 게 뭐냐면 뭐 기숙사 문제 같은 거 있죠. 기숙사에서 같은 방 쓰는 학생이 시험 기간에도 공부 안 하고 떠들고 그러면 어떻게 할래 이런 거. 실제 사례들 위주인가 봐요. 너무 청소를 안 해가지고 막 벌레가 나오고 이런데 어떻게 할래 이런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어쨌든 제출 서류 진위 여부를 판단한다. 그렇죠? 자주주박 영역과 인성 영역 저거 아시죠? 자주주소하고 인성. 저게 자주주박 영역이 30점이에요. 30점. 인성이 10점 돼 있고 얼마나 공부를 전문적으로 하실지 중학생이 학업도 전문성이 뭐 얼마나 되겠어요. 그냥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잠재 능력 보는 거고 인성은 이제 가치관 배려 저렇게 학생도 적혀 있습니다. 저거 자기소개서에 적겠죠. 자기소개서에 공통 질문이 이제 아까 대학으로 말하면 심층 질문, 심층 면접 이런 겁니다. 학생의 사고의 깊이를 파악하는 거. 그래가지고 그렇죠. 학자출을 근거로 진행한다. 그러면 특목자사고 면접 있죠. 거기서 면접은 이론대로 될까요? 안 될까요? 네, 학자출을 근거로 진행을 하는데 저게 적힌 대로 될까요? 아니면 편법이 많을까요? 편법이 많다. 세상을 그렇게 사시면 안 돼요. 그거 아닙니다, 그거. 그러니까 그게 제 뒤에 있는데 보시면 또 아까 미리 제가 말씀드리는데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어쨌든 그 입학전형위원 있죠. 그러니까 그것도 그 매뉴얼 보시면 돼요. 자기주도학습 전형 매뉴얼이라는 게 있거든요. 보시면 됩니다. 매뉴얼, 우리나라는 매뉴얼 안 보는 사람들이죠. 기계사도. 그러니까 자기주도학습 전형 매뉴얼이라고 있거든요. 거기 보면 뭐가 나오냐면 입학전형위원 해가지고 학교에서 우리가 뭐 성남외고다, 수원외고다, 수원외고에 선생님 한 2분 정도가 이제 하시는데 외부 위촉 입학전형위원이 필수로 들어가요. 외부 위촉 입학전형위원. 그분이 일반고 교감, 수석교사, 아니면 장학사 이런 분들이시거든요. 그분이 옆에 딱 앉아서 보시는 거예요. 서류 외에, 학자수 내용 외에 거 물어보면 이 경고. 그거를 만약에 신고 당하면 어떻게 되죠? 특목자사고의 최대 별, 지정 취소, 일반고 전환. 그리고 그거를 예전 교육감을 가르쳐 지금 교육감들 막 특목자사고 막 잡으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진짜 꼼꼼하게 해요. 예외는 하나 있죠. 예외.
과학고. 과학고는 면접을 뭐 보니까? 두 번 보죠. 방문 면접, 소집 면접. 방문 면접은 제가 가잖아요. 제가 여기, 경기북과학고 입학전형위원이니까 중학교 가는 거예요. 여기 뭐 화서중학교 가고 어디 가가지고, 그러니까 없죠. 감시자가. 다 보는 거예요, 막. 혹시 올림피아드 상 받은 거 있니? 뭐, 테스트 성적 있니? 뭐 이런 거 있죠. 다 보는 거예요. 그런 질문 많이 받았어요. 제가 신고하라고 했어요, 신고하라고. 신고 말고 답이 없잖아요. 해버렸는데, 그렇게. 근데 그거 말고 나머지는요, 감시자가 있어서 돼요. 감시자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여기서 자기소개서 학생부에 뭐 외부 수상 기능감 면접 처리된다 그러잖아요. 예전에는 그랬는데 뭐 면접에서 다 물어보더만 이래 버린 거야. 토익 성적 못 적는다 그래놓고 외국에서 물어보니까 토익 몇 점인데. 또 뭐 미분 풀지 아냐? 이런 거 있죠. 근데 지금 그러면 일반고 전환 된다니까요. 특목고 자사고가 눈 시뻘게 뜨고. 그러니까 과학고 말고는 면접에서 불만이 없어요. 규정 위반했다는 게 안 나와요. 전혀. 매기 같은 거 알겠죠? 한 사람 때문에.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출 서류를 완벽히 점검하고, 그걸 토대로 답변을 준비하라. 되시겠죠? 그 다음에, 학교추에 기재된 내용 질문 가능하다. 학생부나 추천서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은 질문 가능하죠. 그 다음에, 만약에 학생이 자기소개서 쓸 때, 학생부에 없는 것은 어떻게 될까요? 자기소개서 했죠? 수업할 때. 어떻게 되죠? 안 본다 그래, 안 본다고. 뺀다고. 입학사정관 입학사정관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가라사대, 안 보겠다. 근데 만약에, 정말 결정적인 어떤 장점이 있는 거다. 그러면 저는 쓰라 그러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요. 원서 쓸 때, 각서는 아닌데, 서약서 같은 거 쓰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학생들을 위해서 추가적인 서류가 필요하다고 제출을 요구할 때 응하겠다. 그래서, 오답노트를 3년간 전과목 다 썼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그거 있으면 가져오라고. 보내라고. 면접할 때 가져오라고. 이런 식으로 한대요. 그러니까, 원칙은 안 본다. 화이트로 쫙 지워버리는 거예요. 근거가 없잖아요, 근거가. 예전에는 자기소개서 쓰는 거 있죠. 학생부에 쓰는 거는 공인기록이에요, 그거는. 공인기록. 규장선 사인까지 들어가는 거니까. 위반하면 큰일 나죠, 그렇죠? 비리 저지르면. 요번에도 형사고발된다고 나왔잖아요, 엊그저께. 대구교육청에서. 선생님이 창체 수정했다고. 어제 뉴스 나왔어요, 어제. 입시 뉴스 밝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랬는데, 그거를, 만약에 학생이 이제 썼다. 그러면, 그걸 이제 증빙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해요. 그래서 예전에는 학생부는 공인기록이고 자기소개서는 이제 보조자료거든요. 그럴 때 만약에 증빙자료가 필요하잖아요. 학생부 자기소개서는 주장만 하니까 그 증빙자료, 근거자료가 뭐죠? 유식한 말로? 이게 포트폴리오였어요. 포트폴리오. 예전에 3, 4년 전에 포트폴리오 제출했잖아요. 그게 그겁니다. 요즘은 그거 필요 없죠. 그러니까 이제 그 제출을 못하니까 근거될 게 없으니까 학생부 위주로 적어라. 그런 거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그렇죠. 그래서 학생부에 제가, 비교과는 무지하게 좋은데, 내신이 아주 안 좋은 애가 있었어요. 내신 6등급. 근데 비교과 되게 좋았어요. 재수할 때 만났는데, 고3 때 한양대학교에 종합전에 있었는데, 예비 1번 했어요. 예비 1번. 6등급인데. 근데 비교과 장난 아니에요. 거의 쓰러져가는 동아리 해가지고 대전에서 제일 좋은 동아리 만들어갖고, 100만원 받고 말했어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서로 자기 반장 만들려고 편하게 그 정도 했는데 예비 1번으로 이제 떨어졌죠. 또 그게 또 전수죠. 예비 1번도 떨어지는 한양대는 안 나갈 거 아니에요. 한양대에 딱 있으니까. 그 학생이 이제 재수하면서 했는데 보면 제가 봐도 다 좋아요. 유일한 장점이 내신이 안 좋은 거.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1번 항목에 그거 썼어요. 모의고 수학 1등, 수학과학 1등급 받은 적 있다 이렇게. 합격했어요. 그러면 이제 그거 갖고 오바를 해도 되겠죠. 근데 내가 말했잖아. 일단 면접장까지 가는 게 중요하다고. 자기소개서 쓰면 면접 처리되는 거 아니죠? 그죠? 됩니다. 등등등등 되겠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소개서는 학생부에 드러난 가장 큰 단점 있죠. 이거 보완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학생부에 드러난 장점을 강화하는 거, 강조하는 거. 그러니까 그거랑 면접이랑 자소서랑 면접을 같이 가는 겁니다. 같이. 따로따로가 아니라. 특목고 면접은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고, 자기주도 이렇게 되어 있고, 이건 됐고. 요거 보세요. 이게, 과천외군과 안양외군과 모르겠다. 거기 입학 사정관, 대입은 입학 사정관이라고요. 그러고요. 고입은 뭐라 그러죠? 입학 담당관 그래요. 그리고 자기소개서, 자기개발계획서. 이제 구분하려고. 구분하니까 너무 헷갈린다 그래갖고, 자기개발계획서는 없어지고, 자기소개서로 통일. 근데, 입학사정관, 입학담당관은 지금도 달라요. 명칭은. 하나는 거의 비슷한데. 그죠? 그 입학담당관이 제가 이제 조금 많이 아시는 분이라 그분 자료예요, 이거. 그래가지고 30점에서 저기 항목이 있거든요? 저기 10점일 수도 있고, 7, 8점, 12점일 수도 있고 그래요. 학교마다 다른데. 여기서 면접문항이 나오겠죠? 저 면접문항은 개별 문항이니까 학생의 서류를 분석해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미리. 그렇죠? 저 학생은 독서를 묻자. 저 학생은 동아리 활동 묻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점수를 뭐 10점부터 뭐 1점까지 해가지고 뭐 이렇게 나누겠죠? 총점 40점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외우니까 이게 내신이 40, 160점이고 면접이 40점이 되거든요. 8점이잖아요. 그렇죠? 저게 이제 똑같아요. 똑같은데 대원외고도 저렇거든요. 3점, 10점. 서울국제고는 25, 15 그래요. 문항은 거의 비슷한데 25, 15. 그 다음에 하나고도 비슷하거든요. 하나고는 25점, 5점 그래요. 인성이 5점. 공부 잘하는 애들 뽑겠다는 거죠. 자기 주도 영역이 25점. 이렇게 되더라고요. 예, 그쵸.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시도교육청 위촉 입학 전형위원들이 감시하는 거예요, 감시. 그쵸? 여기 반드시 위촉 돼 있죠. 박스 안에 두 번째 줄에. 반드시 위촉. 그쵸? 저분들이 소속교사, 저기 중고교 돼 있죠. 일반고. 그래서 왜 특목자사고에서 좋은 애들 다 뽑아가냐? 응? 그래서 막아놨는데 면접에서 이렇게 자꾸 이제 헛짓거리 하니까 감시자. 그쵸? 서류 면접한다는 겁니다. 개별 질문하고 공통 질문 있죠? 개별 질문은 일단 기출문제부터 보시는 거예요. 아, 이건 없죠? 아, 있어요? 있구나. 그러니까, 제가 좀 뺐어요, 그거는. 왜냐면 저작권 위반일까 같아서. 제가 좀 뺐습니다. 그냥, 이거는 그냥 보시면, 기출문제를 확인하시고 있죠? 보시면 돼요. 확인하셨다가, 그 다음에, 특목자사고 입시는요, 진짜 자료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특목자사고 입시 자료를 만들면, 특목자사고 약간 좀 이게, 뭐죠? 권유하는 듯한 게 보이나 봐요. 교육청 같은 데 자료 거의 없어요. 그냥 전문 업체 자료, 그 다음에 공식적인, 이게 뭐, 이렇게, 그니까 뭐, 아까 자기주학습 전형, 이런 식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료 찾았잖아. 어쨌든, 기출문제를 확인하셔가지고, 아, 이런 문제 나온다 정도 보시고, 예상질문 뽑기, 아까 말씀드렸죠? 50문제씩. 50개. 또 보시고, 답변 정리. 평소 때부터 하면요, 잘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저기, CNC 학원이라고 있다 그랬잖아요? 거기에, 중학생만 6,000명인데, 올해도 145명 붙었어요. 145명. 특목자사고로. 대부분 한 100명 정도가 외고거든요? 외고는 영어만 보면 되죠. 내신. 그래, 면접. 그러니까 5월달부터 면접을 계속 돌려버려요. 자기소개서하고 계속. 그러니까 나올 만한 문제가 하나 더 있죠. 어려운 문제 내면 안 된다 그랬죠. 지식을 묻는 게 아니라 서류 진입 판정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충분히 가능합니다. 제자들도 외고 같은데. 예상질문 뽑아가지고 답변 정리. 학생이 답변한 거를 뭐 스마트폰 찍어가지고 한 2, 3분짜리 찍어가지고 같이 보면서 아, 이 부분은 부족하다, 잘했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연습도 마찬가지,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학교별로 보면. 그렇죠? 저런 질문들이 있더라. 그런 거고. 예상질문 뽑기, 그렇죠? 내가 만약에 입학 담당관이라면 해가지고 뽑아보자. 보면 다양한 훌륭한 이런 거 있죠. 자기소개서에서 부사어 있죠. 부사어. 제일 안 좋은 게 부사어입니다. 부사어. 큰 감명 받았다 이런 거 있죠.
어떤 감명 받았는지를 써야 돼요. 자기소개서에 원래. 근데 이제 대입은 그렇게 이제 첨삭을 해주면 되는데, 고입은 대입이랑 문제의 유형은 비슷한데, 그거 1500자에 다 모아놓은 거예요. 여기 대입은 4500자인데, 여기는 1500자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추상적인 표현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다양한 훌륭한 재능이 있으면 물어보는 거예요, 면접에서. 그죠? 그래서, 왜? 그죠?